자, 따라해보세요. 방부등식은 이 방부등식은 방정식과 부등식을 합쳐서 부를 때 방부등식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방부등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거꾸로 따라해보세요.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방부등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처음 배웠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울 때 처음 했어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 1차 함수의 그래프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1차 함수 그래프야.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했죠? 연립해요. 연립해요. 그 연립한 걸 따라서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좌표를 구하고 싶어? 보통은 교점을 구하려면 x좌표를 구하고 싶거든. 그래서 연립을 할 때 y좌표를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연립을 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y좌표가 구하고 싶다? 그럼 누구를 소거시켰어야 되는 거야? x를 소거시키면 그 y좌표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보통은 x좌표를 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x좌표를 구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거는 따라하세요. 방정식. 이거의 근을 구하면 되죠. 실근. 정확히 교점의, 여기서 그러면 x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이 방정식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3x가 넘겨서 4다. x가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4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여기가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따라하세요.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그래프의 내가 뭐로 바꿔서 해석했다고요? 방정식.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했다. 방정식이 뭔지는 기억이 나요? 네. 뭐예요? x값에 따라서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되는 거요. 충격. 이거 대답하는 사람은 처음 만나. 내가 식은요, 뭐 분류를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저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다양해. 근데 우리가 등식과 부등식으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등식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 불렀죠? 항등식. 그리고 아쉽게도 항상 성립하진 않고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진 않는다. 그럼 뭐라 부르는 거야? 방정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부등식에서도 항상 성립하면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르게? 힌트. 절대부등식. 이것도 기억해? 기억이 되게 좋구나. 절대부등식. 수학하에서 배웠어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고요. 그냥 절대부등식 아닌 부등식, 그냥 일반 부등식 이렇게 불러요. 딱히 뭐 방정식처럼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알고 싶다? 그럼 얘네들이 뭐하다? 연립해요. 연립하다. 뭐하다라고 문제는 따라서 같다라고 연립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교점을 구해라. 그럼 fx는 gx. 이거의 실근을 구하면 그게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고 여기 4번이죠 이게. f랑 g랑 똑같다 라고 식을 세웠어. 이거의 의미를 거꾸로 따라하세요. 방부등식은? 이게 방정식이죠? 이걸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하는 거야. 등호는 교점, 만난다는 의미예요. f랑 g가 만나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 실근이 의미하는 거, 만나는 점이 무슨 좌표라고요? x좌표다.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니까 f랑 g,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x좌표가 이 실근이니까 교점 x좌표 사실 알고 있거든. 네. 몇이랑 몇이래요? 알파랑요. 이거 보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데이터라고 읽으면 되고요. 쓰는 거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그럼 x좌표가 몇 또는 몇이 나온다 실근이. 시근이요? x좌표가 알파일 때랑 델타일 때니까 그 교점 x좌표가 의미하는 게 방정식의 뭐랑 같은 의미다? 실근. 그럼 실근을 알파랑 x는 델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네. 이게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너희도 모르게 이렇게 사실 하고 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너네가 어려워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누구와 누구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은 의미가 될까? 그
fx랑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0이니까 무슨 축? x축. x축.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 x좌표가 뭐랑 뭐예요 지금? 베타랑 감마요. 감마는 안 해요? 네, 감마. 알죠. 베타 감마가 교점의 x좌표야? 그게 이 방정식이 뭐랑 같은 의미다? 해 또는 실근. 그래서 여기서 x는 베타 또는 x는 정확히 또는 감마이면 방정식이 성립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알았어. 등호의 의미는 이게 교점의 뭐를 보라는 얘기구나. x좌표를 보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얘는요. fx가 0 이상일 때를 찾아주세요. 언제일까요? 베타보다 네. 그 작거나 같거나 그리고 감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아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fx 함수 값이 y좌표랑 똑같잖아요. 왜냐? y는 fx, fx는 y좌표랑 같은 의미예요. y좌표가 0 이상인 점 다 말해주세요. 이거야. 엄청 많겠죠? 네. x는 이걸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범위로 표현해서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언제랑 언제다라고 말하면 되죠. x가 누구보다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요. 같다. 또는 x가 누구보다 감마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등호들은요 위아래를 말해요. 위냐 아래냐. 지금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같은 x좌표일 때 x축보다 y는 fx 그래프가 위에 있을 때 다 골라주세요.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같은 x좌표일 때는 여기 세로 이렇게 딱 그어. 그랬을 때 여기 fx 그래프 위에 점, 여기 x축 위에 점. fx 위에 점도 위에 있죠? 그럼 얘가 이 x좌표가 해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네, 어떤 부분을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놓쳤어요. 중간에 놓쳤어요. 근데 이거 너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야. 위아래를 그냥 다. 그러면 같은 x좌표일 때를 보는 건가?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fx가 더 위에 있을 때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이때랑 이때를 비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위아래를 비교할 거면 같은 x좌표일 때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 있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미나 어떻게 될까? 식으로 표현했을 때 한글로도 표현해주고 식으로 답도 말해주세요. fx가 x축 아래에 있을 때 그렇죠. 아래 있을 때의 무슨 좌표로 다 말해주세요 이거야? x좌표 x좌표 다 말해주세요 이거는 거죠? 근데 하나씩 말할 수가 없죠? 왜요? 너무 많아서.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x는 네. 베타 초과 네. 알파 감마 미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주연이가 해주세요. 네. 한글로 표현해 주시고요. 한글로요? 네, 어떤 의미로 해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말하는 이 부등식을 아. 어떻게 말할 수 있죠? GS가요. 네. fx가 더 위에 있을 때. 맞아요. 같거나 같다는 교점이 생기거나 위에 있거나 이런 의미죠? 네. 네, 언제죠? x가 네. 알파 이상이고 네. 델타 이하일 때. 그렇죠. 그래서 알파 이상 x가 델타 이하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교점 x좌표, 거꾸로 교점 x좌표를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방정식으로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마저 채워보세요. 네, 하나씩 채워 써보시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크거나 같다는 위에 있거나 만난다 라는 의미죠. 크다, 위에 있다. 같다, 만난다.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지워도 잘 쓰겠지? 안 돼요. 설마 이걸 이렇게 했어? 설마. 델타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평소에는 안 쓰고 수학 기호로 쓸 때만 써요. 평소에 쓰면 정말 짜증이 나죠. 네, 가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기본 앞에 그냥 복습한 거예요. 앞에 중2 때부터 고1 때까지 이어왔던 내용들을 복습한 거고, 실질적인 이제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삼각 방부등식은요, 유형이 크게 세 가지 정도, 그냥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따라가세요. 삼각함수와 삼각함수와 상수함수. 상수함수.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예요. 방정식이야. 근데 sin x는 2분의 1, 0 이상 x가 2파이 미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세요. 방정식은 방정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럼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y는 sin x와 y는 2분의 1이라는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불러야 거래? 상수함수. 둘의 위치 관계. 등식이니까 교점을 찾아야겠죠? 바로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y는 2분의 1. 교점이 몇 개? 두 개니까 해도 몇 개? 두 개. 2분의 1 이렇게 30도였죠? 6분의 파이? 그럼 네. 반대편으로 갔을 때 6분의 몇 파이? 6분의 5파이에요. 6분의 5파이. 파이니까 6분의 파이? 이쪽으로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중 6분의 5파이. 그래서 그러면 따라서 x는 6분의 파이 그리고 6분의 5파이 이 두 개를 해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항상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자, 근데 그래서 따라하세요. 함수 통일 각정리. 함수 통일 각정리. 함수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 하나 통일시켜야 돼. 네. 그리고 각이 이렇게 복잡하다. 네. 뭐를 이용해서? 각변환 이용해서 각을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각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 각변환에서 이런 거 정리해요? 못해요? 이런 거 처리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냐면은 여기다 이제 쓰면 돼요. 각 정리가 안 되는 경우 이따가 여기 1번 먼저 하고 네. 그래 함수 통일 각 정리 해준 다음에 그래프 이거는 함수 통일 각 정리는 최대 치수할 때 많이 했었죠? 네.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그래프에서 끝내면 된다 라는 얘기고 네. 자 봅시다. 각 정리 해줄까요? 이거 x의 여각이랑 똑같은 말이죠? 네. 컴플레멘터리 코사인 그래서 사인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인 x야. 각변을 해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그러면 좌변이 이렇게 되겠죠. 2 sin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하려면은 자 따라하세요. 방부등식은 방부등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러면 y는 2 sin x와 y는 1의 교점을 찾아도 되지만 네. 이것보다 이거 뭐 해버리는 게 좀 더 그리기가 편하겠어. 없어요. 그 넘겨버려요. 그럼 뭐는 하고 써버리는 거죠? 사인. sin x는 하고 마이너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네.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교점 찾아도 돼. 근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교점 찾는 게 좀 더 그래프 그리기 편하니까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런 장점이 있어요. 얘네들의 위치 관계랑 얘네들의 위치 관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0 이상 2파이 미만이니까 이 동그라미 채워주고 y는 마이너스 1 교점 몇 개? 두 개. 그럼 x 값도 몇 개? 두 개. 두 개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2분의 1이라고 치면 되겠지? 이렇게 네. 30도, 30도, 30도니까 여기 210도 아.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더했으니까 몇이겠다 아 갑자기 더 쓰면 안 되죠? 그 6분의 7파이요. 6분의 7 파이 되겠죠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6분의 파이 거꾸로 6분의 파이니까 여기 네. 6분의 그 11파이. 12파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아닌데? 지훈이 알겠어? 네. 근데 네 여기에 네. Y가 있는데요. 어디 많이 있어요? 여기 학습지 있어요. 여기 Y가 있어요. 이거 내가 편집한 다음에 PDF에 수정 안 해놓은 거다. Y 너네가 B급처럼 써주세요. 지금 바로 출력 다시 해. 이게 내가 PDF로 함께 뽑아냈는데 수정한 거. 근데 이거는 안 돼 있어. 아이 수업에 나와있다. 수업 원에 나와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Y는 아, 왜냐면은 이게 방정식을 지금 내가 쓰고 싶었어.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을 쓰고 싶은데 y는 하면 x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 표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y는 앞에 저걸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벌써 따라했어. 아 전까지 다 그려요. 그래프까지 다 해서 똑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선생님 근데요. 네. 여기 왜 2분의 7파이예요? 왜냐고요? 왜냐면은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네. 그럼 내가 예각 범위에서 네. 2분의 1일 때를 찾아보는 거야. 사인 몇일 때가 2분의 1인 거 알고 있어? 그 30도. 30도니까 6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한 조각 둬서 세워놓으면 되겠죠? 네. 이때가 2분의 1이니까 네. 이때도 2분의 1일 거고 대칭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구나. 그럼 여기도 30도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30도? 그럼 여기도 30도겠네?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도 30도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찾아라? 그럼 예각 범위에서 부반대로 해서 2분의 1일 때를 찾고 대칭 이렇게 시켜가지고 언제인지를 발견을 하는 거지. 네. 이해되니? 네. 잘 먹었네요. 그러면 x가요. 네.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예요? 네, 맞아요. 자, 맞아, 맞구나. 이거 잘 봐놓으면, 잘 이해를 하면 뒤에 것도 좀 할만하니까 잘 들어봐. 근데 가끔 짜증나는 유형이 있어요. 좀 예제 2번처럼. 따라하세요. 함수통의 함수통이. 각 정리. 함수는 코사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기분은 좋죠. 삼각함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네요. 근데 각이 정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각변으로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는 고3 때 계정 미적분을 외우면 처리할 수 있어. 외우면 처리 못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치환. 치환은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범위주의.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뭘 할 거냐? 각을 통째로 정리 못하니까 이걸 통째로 그냥 치환해버리는 거야. 각을. 그러면 t로 치환할까요? 탄젠트라서 t 써야 되는데. T 좋은데요? t 좋아요? 네. 나도 원래 t 좋아하는데 삼각함수에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 K 해주세요. k요? 네. k는 상수를 쓰고 싶은데 저 K 좋아하는데. 난 u로 쓸게요. 왜요? 내 맘이요. 따라서 치환하면 지원하면 범위주의. 범위주의. 네, 봐봐. 야, 주연아, 그러면 x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었지. 네. x에다 3분의 8을 뺀 u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맞아요. 그리고 u 한 다음에 그리고 3분의 계산 되죠? 아니에요. 3분의 5파이. 잘했어요. 따라서 치환하면 치환하면 범위주의. 범위주의. 그럼 이제 얘가 좀 바뀌는 거예요. 루트 2 코사인 u는 마이너스 1이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해석하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얘 뭐 하는 게 넘겨요. 넘기는 게 좀 더 그래프를 편하지 않을까? 그럼 코사인 u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따라하세요. 방정식은 방정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래프의 위치 관계. y는 코사인 u,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그릴 거야. 따라하셔서 그거.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xy 평면이 아니야. xy 평면이 아니에요. 왜냐? x가 있어 없어? 없어. x 대신 누구 쓰고 있어요? U. 그럼 x축이 아니라 무슨 축이 그려져야 돼? U축.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유량을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위치하게 시작해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범위가 이 상태로 되어 있어. 코사인 그림 원래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네. 그쵸? 근데 범위를 쓰려고 봤더니 범위 자니까 점선으로 쓰는 게 맞네요. 점선으로 그릴게요. 귀찮지만 정말 귀찮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60도일 때부터니까
반대편 90도만큼 더 그려주고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해서 요쯤에 마이너스 60도가 아닐까. 네. 그러면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60도 뺐을 때니까 이 정도 높이 되겠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실선으로 필요한 부분만 색칠해주면 이 코사인 그래프, 흰색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D분의 1이라는 색깔 다른 걸로 해줄까요? 노란색으로 해줄까요? 근데 이게 대충 높이가 어느 쯤이냐 생각해보면은 네. 이거 찾고 싶지. 네. 이 2분의 루트 2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얘가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언제 나오죠? 코사인 루트. 그 45도요. 그런데 딱 중간 지점 요쯤 높이? 요 높이가 근데 얘는 좀 더 여기 높게 하네. 여기가 y는 루트 2분의 1인 거고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이쯤 여기 지날 때가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작도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교점이 몇 개? 4개. 아, 2개. 얘랑의 교점이기 때문에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가운데가 파이죠? 네. 파이에서 몇 뺐으니까 60도. 예? 네? 예? 아, 잠깐만요. 네, 지금 여기 2분의 루트 2가 나올 테니까 이 간격이 몇이었겠구나. 절반? 절반 45도. 네. 4분의 파이인 거죠. 네. 요만큼도? 절반. 절반 4분의 파이. 네. 대칭은 요만큼도? 절반. 절반 4분의 파이. 그럼 여기서 남은 요만큼도? 절반? 4분의 파이. 절반. 그럼 얘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뺐으니 4분의?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얘는 파이만큼 4분의 파이 오른쪽 갔으니까 아, 4분의 5파이.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겠죠. 네. 해서 틀려요. 네? 왜냐면 내가 그래서 축을 잘 써야 된다고 했죠? 이게 무슨 축이었어요? 가로축이. 유튜브. U축이야. 오. 그러면 여기가 4분의 3파이와 4분의 5파이가 나오고 X값이 아니라 무슨 값을 구한 거야? 6값. U값 구한 거야.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여기서 U는 4분의 3파이 또는 4분의 5파이라고 써주고 사실 내가 알고 싶었던 건 U값이 아니라 뭐에 대한 방정식이었죠? 근데? X. 그 U가 3분의 4파이 때의 X값을 구해줘야 돼요. U랑 그 X의 관계식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 U를 알았어? 이게 몇 분의 몇 파이라고 했어? 첫 번째 게? 4분의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넘기면 4분의 3파이에 3분의 파이를 더하면 통분을 해야겠죠? 와, 우와. 이 12분의 1로 할 거야? 전 12분의 4로 할 거야. 이게 12분의 몇이에요? 9요. 9. 또 12분의 4가 넘으면 12분의 1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암산할 필요 없어. 너네 그냥 쓰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몇 파이죠? 15요. 15. 12분의 4가 넘으면 11이요. 예. 네? 더 아, 해줘야 돼서 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x-3분의 파이가 4분의 5파이일 때 이거잖아요. 네. x-12분의 4파이는 12분의 15파이 그러네요. 넘어가면 더해주니까 10분의 19파이 이게 답이에요. 이걸로 많이 틀리는 거 조심해야 돼. 네. 따라서 시험하면 시원하면 범위주의 어미주의. 이거 잘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최대 최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방부등식은 이 x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치환해서 그 치환한 문자의 값을 구했다면 거꾸로 다시 x값을 한번 이렇게 구해줄 게 필요하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이해되나요? 저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보세요. 그 y는 루트 2분의 1에서요. 네. 이거 유리화 왜 안 했어요? 내 맘이에요. 유리하지 않아요. 왜요? 굳이 해야 돼요? 아니요. 하면 이쁘잖아요. 안 다니기도 했는데. 네, 그 학교 수학생이 유리화 꼭 하라고 하셨어요. 닭 쓸 때는 꼭 해야 돼요. 닭 쓸 때. 근데 계산할 땐 나는 안 해요. 왜요? 내 맘이에요. 네? 나 이기도 했던데. 이기도 했던데. 중3 때는 막 유리화가 정말 짱인 것 같지. 네. 네. 난 얘네를 닮는 편이에요. 근데 답을 쓸 때는 무조건 유리화해서 답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야 꼬투리를 안 잡히니까.
이거 앞에 거다 썼죠? 아니에요. 에이, 썼잖아. 불화생이 썼네. 아, 이거 썼잖아. 시간 없죠? 막 초조하죠? 좀 그러네. 빨리 쓰게. 파이팅. 근데 그 코사인 함수하고요. 네. 사인 함수하고 네. 평행이동 관계가 돼도 돼요? 평행이동 관계예요. 아, 정확히 말하면은 뒤집고 평행이동을 거기네요. 뒤집어요? 굳이 표현해 주자면 이거예요. y는 그러니까 평행이동 한 칸만 딱 당기면 똑같아지는 건 맞거든. 네. 근데 우리가 코사인의 정의가 뭐냐면은 코사인 x는 사인 컴플레멘트 사인이 여각의 사인 값이라서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묻는다면 y는 사인 x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얘를 한번 대칭을 시켜. 그럼 y는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y 축 대칭을 시키면 x를 뭐로 바꿔버리면 되죠? 나는 X야. 이렇게 바꾸면 되죠? 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그런 다음에 이거를 y는 하고 사인인 다음에 마이너스 묶어줘.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8을 넣었다. 네. 그럼 이거 어느 축 방향 얼마큼 이동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X축 방향으로 2분의 8만큼. 맞아. x축 방향을 2분의 8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 지점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는 사인하고 2분의 8이 마이너스 x라서 이게 원리는 여기 사인 x랑 똑같아지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냥 한 칸 땡기면 똑같아지는 건 맞아요. 엄밀하게는 이런 원리고 좋은 궁금증이네요. 민아 방금 말한 것도 이해했어? 네. 네. 뭐하니? 천천히 해. 네. 머리가 하얘졌어? 시간 없는 줄 알고? 아니, 좀 어렵네요. 좀 어려워요?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전에 처음 할 때 좀 했어요. 치환해서 하는 거 해본 거 같아? 네. 네. 사실 치환 안 해도 되는데 평행이동 그래프야. 평행이동 하는 거 그려도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치환하는 게 좀 덜 헷갈리긴 할 거야. 문자 u 구하면 그걸 x 구하는 것만 까먹으면 치환이 좀 더 편해 보통. 그래프를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범위를 움직이는 게 편하기 때문에. 네. 했나요? 아니요. 그래프는 그랬나요? 네. 잘했어요. 싸요. 네, 자 같이 봅시다. 다음 내용이에요. 다음 장 볼까요? 자, 아까는 삼각함수와 상수함수의 위치 관계였죠? 삼각함수 그리고 상수함수 그린 다음 막표 좀 찾았죠? 네. 이번에는 삼각함수와 누구의 관계예요? 1차. 1차 함수의 위치 관계. 이거는 계산해라 못해요. 왜냐면 이건 컴퓨터가 계산해줘야지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는 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해를 구하거나 안 하고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만 더 봐요. 개수는 그래프를 그래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1번은 똑같죠? 함수통일 각정리. 그냥 2번, 이거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 최대최소. 라인 관찰. 라인 자, 무슨 소리냐? 자, 일단 따라하세요. 방정식은 방정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래프의 위치 관계. 이거 그리는 것보다 내가 4 뭐 해버리는 게 편할까? 나눠요. 넘겨버릴게요. 그럼 나눌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그래프 그리면 편할 거야. 좌변은 y는 하면 무슨 함수라고 그러죠? 함수를? 코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삼각함수에 속하는 코사인 함수죠? 자, y는 하면 이건 무슨 함수죠? 1차. 1차 함수. 그래서 1차 함수와의 교점의 실근의 개수? 그럼 내가 이 실근의 개수를 그래프의 뭐의 개수로 바꿔서 볼 거다. 그렇죠? 교점의 개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코사인은 지금 대칭이죠. 이런 식으로 땡땡땡 된 거야. 이렇게 땡땡땡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일단 낯선 사각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주기 판단도 당연히 해야겠죠?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2요. 2가 되겠죠. 왜냐면 절대값 파이분의 2파이, 파이 약분하면 2가 되겠지? 아, 그러면 여기가 2구나. 여기가 파이가 아니라 1이구나. 여기는 몇이고요? 3. 3. 여기가 몇이겠네요, 이제? 4. 내가 왜 4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보세요. 우리가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그냥 그리면 되게 애매해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세요. 진동하는 함수. 진동하는 함수. 꼭 이게 아니어도 돼. 그래서 이 문제의 변형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대신에 주기 함수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뾰족뾰족 삼각함수 아니야?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이것도 그냥 진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특정 라인 사이에 갇혀있는 그런 함수와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를 주는 게 이 유형의 변형 문제고, 근데 얘도 정확히 다를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핵심은 교점이란 말이지, 교점. 근데 이 코사인은 아무리 커봤자 y좌표가 몇 밖에 안 나와요? 1. 1밖에 안 나오지. 그럼 만약에 얘가 y좌표가 1보다 커지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없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언제 요 1보다 커지고 언제 y보다 작아지는지만 딱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 y좌표가 몇일 때부터 최대한 y면 4. y좌표가 1일 때니까 x좌표가 그때 몇이다. 아, 네. 4. 여기 지나는구나. 그래서 바로 쭉 그은 다음에 개수를 관찰하는 거야. 네. 이렇게 반대편도 그러면 여기가 마1, 마2, 마3, 마4 이렇게 되겠죠? 최소 라인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교점 비슷하면 끝이에요. 자, 세볼까요? 여기는 안 남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3개, 8개 이렇게 해서 틀려요. 왜 맨날 틀리니까? 왜 틀렸을까? 근데 이거 맞는데? 제대로 샜는데? 왜 틀렸을까? 누가 봐도 8개잖아.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뭐지? 왜 틀렸을까? 왜냐면 여기가 좀 여기가 하나 같지만 사실은 무조건 2개여야만 해요. 왜냐면은 접선을 생각하잖아. 이 최고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일까? 1. 1이라고요? 아니요. 코사인 여기 접하니까 0이에요. 기울기 0이란 말이지. 그럼 이 부분만 크게 확대를 해보면 얘가 기울기 0 찍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야, 코사인이. 근데 봐봐, 여기는 기울기 0이란 말이죠, 초점이. 네. 근데 지금 이 주황색 직선이 여기를 똑같이 지난대. 근데 봐봐, 접했으면 교점 몇 개? 한 개. 근데 얘는 기울기가 0이 아니라 몇이라고 그랬어, 직선이? 1. 그 y는 4분의 1. 4분의 1 x. 4분의 1이니까 여기서 좀 더 네. 이렇게 내려왔을 거야. 그럼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래서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몇 개의 교점이다. 2개. 2개가 있었을 거다. 내면으로 확대를 해보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근데 참고로 봐봐. 지금 코사인 y축 대칭 우함수죠? 네. 얘는 기함수죠? 네. 이 1차 함수는 원점 대칭이죠? 아, 원점 네. 대칭 기함수야, 1차 함수도. 네. 여기까지 괜찮아?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도 해결할 수 있냐면 우함수와 기함수 둘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는 봐봐. 여기 이렇게 교점 생기는 거야. 네. 내가 코사인도 대칭시키고 직선도 대칭시키는 교점 보는 거랑 개수는 어차피 어떨까? 같아. 똑같겠지. 근데 뭐 코사인 대칭시키면 어차피 원래 대칭이잖아? 어때요? 대칭시켜도? 같아요. 똑같겠지.
원래 좌우 대칭인 애를 대칭시켜놓잖아. 저희 똑같이. 근데 직선 대칭시키면 여기서 요 지점 지나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랑 지금 코사인과 직선, 코사인 직선을 대칭시켜도 결과가 어떨 테니까 같을 테니까 굳이 이쪽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귀찮게 한쪽에서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오. 그래서 굳이 귀찮지 않아. 안돼. 싫어. 지금 이렇게도 똑같다. 네. 이해되나요? 네. 근데 사인과 직선이었다? 그럼 또 이게 달라. 사인과 직선? 왜냐면 봐봐. 사인이었으면 그래프를 여기다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지 않나? 사인이었으면 이렇게 한 줄기만 그릴게. 이렇게 한 줄기만 그릴게. 그랬을 때 얘도 원점 대칭, 얘도 원점 대칭이지. 맞아요? 그럼 내가 어차피 원점 대칭이니까 이쪽에서 교점 생기는 거랑 이쪽 교점 생기는 거랑 어떻게 어떨까? 어차피 대칭이랑 똑같을 거야. 좀 더 길게 그려줄까? 아니, 조졌네. 이 정도 그리겠냐?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랬을 때 어차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만나는 거랑 얘도 점 대칭, 오. 얘도 점 대칭한 거랑 결과가 어떨까? 네. 똑같아요. 원점 대칭의 두 개의 위치 관계면 요 기대 하나만 본다면 몇 배 하면 돼요? 2배. 2배 하나 여기 0은 빼먹지 말고 0 그리고 양수분에서 2개, 음수분 2개 이렇게 2배. 네. 그리고 우함수와 계함수일 때는 그냥 어차피 대칭시킨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위아래 2개를 놓으면 돼요. 그럼 삼각함수를 한쪽만 그려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고2 때 알아도 괜찮긴 한데 네. 너네 정도는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설명을 한 거고 고2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양쪽 다 헷갈리면 양쪽 다 그냥 보세요. 네. 지금 선행이니까 괜찮아. 저희 따라서 그려보세요. 근데 탄젠트는 어떻게 해요? 탄젠트는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그냥 기함수 사인일 때랑 똑같겠죠? 근데 걔는 최대치수 라인이 없어서 무한이 나올 거야. 그럼 문제 안 나와요? 네. 오. 그래서 이 유형은 사인 코사인으로만 나와요. 아니면 탄젠트의 범위를 제한시키거나 0부터 뭐 0보다 커나고 x가 2패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개수를 셀 수는 있겠죠? 네. 잠깐 멈추고 볼까요?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탄젠트와 y는 2x의 교점 구해라. 그러면 바로 이거죠. 0, 이렇게 되겠죠? y는 뭐 몇 x 하면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기울기가 1이에요. 근데 그거는 못 내겠다. 왜냐면 이거는 계정 미적분을 배워야 알 수 있는 거라. 기울기가 2분의 1 그럼 여기서 요렇게 해서 교점이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기울기가 2 이랬다? 그러면 1일 때보다 커서 하나, 둘 이렇게 2개 만나고 여기서 또 만나서 셋 이렇게 돼요. 이거는 수원에서 못 내겠네. 근데요. 네. 저희 기울기가 왜 1이에요? 그거는 미분해 보면 나와요. 아. 미분 아직 안 배웠죠? 모르겠죠? 네. 수투를 배우면은 미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못해요. 삼각함수 사인을 미분하는 거 고3 이과 계정 미적분에서 배우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엔 얘가 제일 까다로운 내용이고요. 네. 뒤에 건 좀 쉬워요. 대칭 못 쓰겠으면 그냥 양쪽 다 그리세요. 그릴래요. 그리세요. 정확히 이해하고 익숙해진 다음 쓰면 괜찮은데 어줍잖게 쓰다가 틀릴 바에는 정석대로 양쪽 다 그리는 게 낫죠. 그래서 너네가 삼각 방정식을 만났다? 그러면 일단 이거 삼각함수가 상수함수네. 이거 삼각함수가 1차 함수네. 이거 2차식 또는 유리식이네. 뭐 이런 식으로. 방정식에서 아마 2차식으로 나오긴 할 텐데 유리식 안 나오고. 그게 마지막 유형이죠? 네. 근데 유리식도 내가 넣어놨네. 2차식 유리식 걸. 유리식 풀 풀면 돼요.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유형인지만 이제 파악하면 끝나는 거지. 네. 근데 문제에서 자, 이 친구는 삼각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예요. 이렇게 얘기할까 안 할까? 아니요. 안 해주죠. 너네가 보고 파악을 해야 돼. 식을 정리해봤을 때 아, 이 꼴이 어떤 꼴이구나. 일단 함수 통일 각정리 한 다음 판단하면 돼요. 어떤 유형인지. 그럼 저 하나 같지? 주연아? 깨끗하게 저 하나 같죠? 그리세요. 확대 좀 써주세요. 우와. 저 중요해요. 요거 조그맣게 동그라미 확대하고까지 그리세요. 네. 확대해보면 두 개다. 조금 두 개다. 교점이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하나이려면 접해야 돼요. 하나이려면 접해야 돼. 접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이라서 안 돼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영상이 끊겼나? 소리가 나는 것 같군요. 자, 봅시다. 아직 마음에 안 주게? 아니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꼴이래, 얘들아? 2차 함수. 2차 함수 또는 유리함수 꼴의 삼각 방정식을 구해라 하면은 자, 1번은 똑같죠? 함수 통일 각정리. 자, 근데 2번 뭐 하려 갑자기 바로? 시간. 시원하고 바로 뭐 주의? 범위. 범위 주의. 그래서 시원한 식의 그래프를 그냥 풀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근데 얘는 문제 하나짜리가 사실 두 문제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하나의 미지수로 생각했을 때 이거 몇 차식 꼴이에요? 그럼 이거는? 2차식 꼴이죠. 그럼 2차식 꼴의 삼각부등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x에 대한 삼각부등식이야. 근데 우리 함수 통일 하고 싶어요. 누구로 통일해 버릴까? 코사인. 그럼 내가 코사인 x는 뭐로 취해낼까요? T요. 왜요? K요. U요. C요. 네, C가 이거 안 치환하면 범위주의. 범위주의. 자, x의 범위 잘 체크해야 되겠죠? x가 2범위일 때 그럼 c의 범위 그래프 안 그려도 되겠지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근데 어차피 그려야 되긴 하는데 나중에 그릴게요. 네.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1부터 1이요. 네, 마이너스 1, 1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좋고요. 자, 그럼 이거 써볼게요. 이게 1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3c 0보다 작다. 이렇게. 자, 원래는 이게 x에 대한 이걸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이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삼각부등식. 삼각부등식. 근데 치환을 함으로써 c에 대한 이거 무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와? 2차 2차 부등식.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2c제곱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얘는 이제 치환을 해버렸더니 c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은 언제 배워? 수상에서 수상 문제가 바뀌는 거야. 오.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바로 해야겠죠? 네. 간단하게 내가 쌤 숫자를 줬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불러주세요. 2C 플러스 1. 그리고 C 마이너스 가 0번 어떻다? 2. 작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축 그래야 돼? 무슨 축? C축. C축. 이것도 습관적으로 쓰는 습관 되면 네. 안 막히겠죠? 이렇게 네. 해주고 여기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여기 몇일 때? 2. 2일 때. 그래서 0보다 작으니까 이 부분하고 여기는 동그라미 이렇게 비워놓으면 되겠죠? 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 X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X요? 네, 이렇게 해서 안 돼요.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쓰려고 한 거죠?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스텝 2는 뭘로 넘어가야 되냐? 얘가 네. C의 범위를 알았는데 C의 범위가 궁금한 게 사실 누구 범위를 알고 싶었던 거야? X. X 값을 알고 싶었거든. 다시 역치환 그리고 환원. 난 역치환을 하는 표현 좋아요. C를 다시 코사인 X 되돌릴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스텝 2로 이렇게 되는 거야. 스텝 2.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X 네. 2 하면은 삼각함수와 무슨 함수들의 위치 관계? 상수함수. 이거 유형 몇 번이야? 유형 1번이죠. 코사인 네. 이렇게 되어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네. 2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 중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위에 있고 2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에 x좌표 다 구하세요 이런 말인 거죠. 네. 그죠? 위치가 포함 안 됐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따라서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우리가 세줘봐 3분의 2파이겠네요. 3분의 2파이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분의 2파이보다 작다. 또 되겠네요. 2파이예요? 네? 3분의 2파이예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알고 싶다? 네. 그럼 거꾸로 2분의 1일 때를 알면 되거든요.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는 사인 60도일 때요. 네. 30도, 30도 떨어지세요. 아. 그냥 60도 거꾸로 60도 왔을 때라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네. 얘는 바로 안 돼도 되게 천천히 해보면 돼. 자, 이때도 그럼 여기 대칭일 거 아니에요? 대칭? 60도, 60도니까 얘는 3분의 4파이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문제 안에 두 문제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2차 부등식을 한번 구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온 해가 치환한 식의 치환한 문자의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코사인 값을 되돌려서 역치환해서 x의 값을 구하는 게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네, 너무 어려웠어요. 네. 네, 이거 하고 좀 쉬면서 문제 좀 봅시다. 연습을 좀 오래 하긴 했죠? 네. 나중에 수능 보고 이러면 모의고사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을 100분 동안 봐야 돼. 100분이요? 근데 1시간 40분 동안 봐요. 아, 그럼 좀. 그래서 좀 길게 집중할 줄 알아야. 아, 네요. 아, 고등학교 모의고사 다 망하겠네. 다 망하겠네. 아, 근데 진짜 모의고사 영어 문제 푸는데 한 문제 읽고 집중 깨져요. 저걸로 가네. 좀 익숙해져야겠네. 받아쓰기 하면 안 되고요. 아니에요. 하나가 살짝 봐야죠. 살짝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치환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수학 3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삼각 방부등식이죠? 네. 삼각 방정식은 2차 방정식 풀고 부등식은 2차 부등식 풀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걸로 유형 1번 삼각함수와 상수함수의 관계로 해석해서 그냥 두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 두 문제 수학 3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유형 1번 삼각함수와 상수함수의 위치 관계 한번 풀고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어렵네요. 복잡하죠? 네. 익히는 별로예요. 네.
이거 유리함수 꼴도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있으면 봅시다. 자, 우리 저번에 숙제 뺐던 것 중에 이것도 하세요. 자, 707번 보면은 한번 보세요. 707번 보면은 y는 사인 절대값 사인 x는 삼각함수죠? 네. 삼각함수와 무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의 교점이니까 삼각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면 되겠지? 네. 네, 그래서 교점의 개수 저희가 찾아보시고요. 이번 숙제 저번에 뺐지만 이번 숙제에 해와야 돼요. 네. 자, 너네가 한번 도전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 받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동분식으로 가세요. 네. 자, 삼각방정식 유형 15번이네요. 네, 이거 대표 문제는 우리 프린트 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네. 따라서 함수 통일 각 정리. 함수 동일 각정. 함수 통일은 코사인밖에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각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각변환으로 정리가 돼야 안 돼? 네요. 그럼 뭐 해야 됐어? 네. 치환. 한번 치환해가지고 범위 주의해주고 또 프린트 보면 똑같은 유형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안 할게. 네. 우리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성환이가 누구 있을까? 와! 이게 뭐야! 8.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분들 보세요. 자, 이거는 따라하세요. 합성 함수는 합성 함수는. 이거 합성 함수죠? 네. 코사인 x의 그러네요. x 자리에 파이 사인 x를 치환한 거죠? 치환이 합성한 거죠, 합성. 따라하세요. 합성 함수는 합성 함수는. 속함수 치환. 속함수 치환. 이게 지금 코사인이 겉에 있는 함수 겉함수고요. 네. 얘가 합성되는 얘가 안쪽에 있는 속함수가 되는 거죠. 네. 속함수를 뭐 해버려라? 치환. 치환하면 범위주의. 범위주의. 보자마자 속함수 파이 사인 x 치환해야지. 이건 티 맞출게. 오. 치환하면 뭐 주의? 범위. 범위주의. x가 지금 0부터 파이까지죠? 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요. x축, t축. 근데 앞에 몇 배가 됐기 때문에 파이. 파이 배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 몇 수를 가져야겠네요? 파이요. 파이. 그럼 t의 범위는 누구랑 누구 사이다? 라고 해요. 0이랑 파이요. 네, 0보다는 커나 같고 t가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작아야 돼요.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치환한 식으로 다시 써주세요. 그러면 코사인 t는 0 이거 풀면 되겠죠? 네. t의 범위에서. 그럼 이거 삼각함수와 무슨 함수의 위치관계? 상수함수. 상수함수. 바로 그러면 데이터 함수. 파이까지는 이렇게 되죠? 네. t축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가 t가 몇일 때? 2분의 파이. 네, t는 2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나온 거지. 내가 원하는 게 t 값이었나? 네. 아니요. 아니죠? 네. u 값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x요. 여기다 다시 그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이 사인 x는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나누면 사인 x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그러면 삼각함수와 상수함수의 위치를 한 번 더 그려주면 되겠죠? 아. 유형 1번이 또 들어간 거야. 사인이니까 x의 범위가 파이 포함, 아니 0 포함 파이네요. 파이 안 포함. 이렇게 되면 2분의 1. 네. 그냥 교점 몇 개? 2개. 2개. 2분의 뭐를 구하면? 차요. 차, 여기 30도. 6분의 파이, 네. 여기 30도. 네. 여기 총 180도인데 30하니까 120도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3분의 2파이. 2파이 220도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네.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는 힌트로 몇 개만 좀 써볼까요? 힌트로 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때까지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하면 범위주의. 이걸로 일단 스타트를 끄는 거죠.
그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걸 모르겠어요. 그거 몰라도 돼요. 진짜요? 1차함수만 그릴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알면 좋기는 해. 나는 쓰긴 쓰는데 그거 몰라도 문제 푸는 시장 없어요. 그냥 좀 더 암산하기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만 딱 써놓네. 코사인트는 0 하고 범위 t의 범위 위에 썼던 거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실수는 좀 줄겠죠? 여기까지 딱 쓰고 네. 나머지는 너가 나머지 그릴 때. 자, 739번 한번 봅시다. 이제 2차 실골이에요. 자, 이거 그냥 뭐 누구로 통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네. 아니, 누구로 통일해야 될 것 같냐고 물어보는데. 사인이요. 사인으로 통일시켜야 될 것 같죠? 네, 1-s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사인 x는 라지 s 한 다음에 범위 주의 있으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 보면요. 야, 이건 뭐야? 사인 x, 코사인 x가 0보다 어떻다? 크다. 크다. 이거 무슨 뜻일까? 사인의 부호와 코사인 부호가 어떻다? 이 반대예요. 예? 그 부호가 반대. 아, 같네요. 같을 때 플러스일 때니까 사인, 코사인 둘 다 양수인 건 몇 사분면? 1, 4. 1사분면 올에서 1사분면이 되겠죠? 무슨하니까 탄젠트만 양수인 3사분면에서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네. 이것도 만족하고 얘는 해 중에서 이거 풀어서 해를 구하고 그 중에 1사분면토는 3사분면에 있는 것만 답으로 쓰세요. 이런 의미겠죠? 네. 여기다 밑에다가 힌트를 써놓을까? 네. 얘는 부호가 다르니까 부호가 달라요. 같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네모는 우리 그냥 3분면이라고 씁시다. 네. 이러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제1사분면과 제4사분면의 각을 구해라 이런 의미로 내가 문제 풀 때 잘 풀어보세요. 너무 1, 4보면 아니에요? 1사분면 또는 4사분면 4, 4보면? 3사분면 3사분면이면 탄젠트만 양수라서 음수가 되거든. 미나 그대로 그냥 받았었어. 4로 착각했어요. 시작했어야 돼. 3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또 보면 이런 게 있네. 자, 이게 무슨 식골일까? 이게 유리식이에요. t 플러스 t분의 루트 3은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죠? 이 푸세요. 이렇게 하면 돼. 풀면 되겠지. 중앙 3m 하는 거죠. 양배는 뭐 곱하고 시작해? t 곱해서 2차식으로 만드는 거잖아. 이게 1 마이너스 2분의 t 두 개 나오겠죠? t를 답으로 쓰면 될까 안 될까? 네. 안 되겠죠. t를 볼 생각해 탄젠트이기 때문에 그걸로 x 값을 잘 구하면 되겠죠? 네. 왜 그러죠? t 값이 두 개인데 x 값은 몇 개예요? 왜 4개 돼요? 네 개. 왜냐? t는 이렇게 되는 거고 탄젠트 0.5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t 값이 두 개가 t1 이2 이렇게 되쳐버려요. 거기에 해당되는 x 값 x1, x2, x3 순서대로 이렇게 x1,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t 값이 두 개지만 하나의 t 값에 해당되는 x 값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못하겠으면 질문 받을게. 자, 그 다음에 거의 여기 힌트로 이것만 써도 돼요. 이거 t로 바꿔서 식 하나 써도 돼요. 위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t 플러스 t분의 루트 3은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t에 대한 유리식이구나. 양면에 t 곱해가지고 내가 t에 대한 2차식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식은 이거는 1차 함수인데 너네 그래프 그리면 될 거고요. 절대값 시험을 잘 그려야겠죠? 필수하나요? 잘 그리시고요. 야, 이거 뭐냐? 이거는 네, 이거 써놓네. 이거는 계산으로 풀려면 계정 미적분에 백악공식이라고 배워야 되고 안 배웠으면 그려야 돼. 이거 그려서 그냥 보여줄게요. 이게 써놓네. 이거는 넘겨서 코사인 x를. 그래서 루트 2 코사인 x와
코사인 x 그래프를 볼 거라서 0부터 2파이까지죠. 자, 이게 y는 코사인 x 그래프야. 루트 2 한 다음에 코사인 2x 하면 얘는 주기가 절반이 되겠죠? 네. 그럼 이 지점에서 루트 2까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운데 파이를 기준으로 둘 다 대칭 구조로 생긴 거 보이니? 네. 둘 다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니까 대칭선이라서 대칭이야. 그래서 이거 구해라 못 구해요. 근데 이 근에 뭐만 구하래요? 합. 따라서 합은 합은 평균. 평균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이 어디일 테니까 아, 교점이잖아 이거. 교점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죠? 네. 얘네들의 평균도 몇이고? 파이. 파이. 그 합은 파이. 2파이겠죠? 네. 합을 2로 나눠야 평균이니까. 얘네들의 평균도 누구예요? 파이요. 파이. 그럼 합은 2파이. 2파이, 합은 4파이.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힌트를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래프 그린다는 대칭성 합이라면 우리 항상 평균이랑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것만 힌트로 딱 단어만 써놓고 나 고민을 해봐. 고민을 이게 뭔 유형이지? 고민해보고 아 싶어요. 근데 설명드린 거 기억나서 바로 틀려요. 그러면 괜찮아요. 네. 자, 그다음에 1차식 보는 1차식 똑같으니까 안 할게요. 야, 이건 뭐야? 방정식이 실은 하나가 된대요. 중근.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프의 위치 관계에서 뭐가 한 개다라고 해석할까? 교점. 교점이 한 개다. 중근이란 보장이 없어요. 진짜요? 근데 2차 방정식은 중근이겠지만 2차 방정식 아니면 1차 방정식이나 뭐 3차 방정식, 삼각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나 상관없어요. 그렇네요. 중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네. 하나라고 중근인 거는 2차일 때나. 그래서 직접 해봐야 되고요. 2차식 꼭 해보시고요. 방정식 활용. 네. 이거 근해 분리가 나오네. 근해 분리 기억나니? 그거 어려웠던 거 기억나요? 네, 이거 하나만 합시다. 근해 분리하고 운송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클릭 시간, 나머지 문제 푸는 시간 주게. 자, 얘는 내가 풀 테니까 설명 들어보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x에 대한. 그럼 얘는 개수식으로 따라오면 개수식은. 근데 얘가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 위치 의미로 보면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네. 이 사이에 지금 1을 올려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 네. 얘가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값, 수의 함수값. f라고 치면 이게 제 f라고 볼게요. 좌변에 f1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축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이 두 근 사이에 경계값이 들어갔다? 그럼 축의 위치 안 따져도 괜찮아. 네. 판별식 D는 경계값이 함수값이 축을 뚫고 지나간 적이 있다.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이미 보장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봐도 돼요. 네. 원래는 경계값의 함수값의 구호를 보고 축의 위치를 보고 판별식 D값을 봐야 됐죠? 근데 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나요. 근데 그 특이한 케이스인 거 알고 이렇게 푸는 게 맞겠죠? 네. 그건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그때 좀 많이 풀면 될 거고 1 대입해요. 그러면 1-4 사인 세타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 넘기면 4 사인 세타가 2보다 크다.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이렇게 되겠네. 넘기면 네. 넘기면 4 사인 세타 2 4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따라하세요. 삼각부등식. 이건 어떤 삼각부등식이냐면 삼각함수와 어떤 함수의 관계? 상수함수의 관계. 바로 그냥 그래프를 끝내면 되는 거죠. 0부터 0 이상 2파이 미만 2분의 1 사인은 어디 있을 때?
사인이 상수함수보다 네. 이게 다르겠죠? 네. 미나 그럼 이거 다 불러주세요. 세포하는 6분의 파이 좋아 6분의 5파이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는 여기까지만 힌트를 써주세요. 까먹으면 못 풀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프 그리고 1일 때 여기 요것만 먼저 하면 된다 라는 걸 써놓고 자세한 근해 분리는 너희가 나중에 배신대를 할 때 고1 때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너희가 문제 6시까지 역시 좀 풀고 클릭 쉬고 넘어갑시다. 숙제가 어디까지? 아 숙제는요 끝까지요.